우리나라가 석유 산유국이던가 라고 묻자 지인들은 대부분 아니 무슨 소리야 라며 짧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이 산유국 그것도 산유대국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농담으로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석유와 가스를 15년째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이 맞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석유를 첫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7월부터입니다. 현재도 끊임없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이러한 시추 노력은 1970년대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본격적인 첫 번째 석유 시추선은 울산 동쪽 대륙붕의 제6강구이며 처음 실시한 첫 시추선의 이름은 두성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4년 동해다시 1가스전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석유 산유국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채굴한 천연가스는 12억 달러째 외화를 대체하는 큰 성과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울산 동해의 2개의 원유가스전에는 3천여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해상 생산기지에서 연간 40만 톤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 앞바다에서 채굴된 석유는 해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울산시로 보내져 울산과 경남 34만 가구, 자동차 2만 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전체 양의 2%에 불과한 양이지만 울산 동해-1의 가스전 개발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시추선을 건설하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과 해외 원유 개발 사업에 큰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유 개발 경험을 통해서 한국은 다른 주요 산유국 등의 원유를 개발해주고 더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석유를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B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산유국이긴 하지만 원유 매장량과 원유 생산량에서 너무 적은 양으로 산유국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석유 제품 수출 순위는 세계 6위, 오일 정제 능력 순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음으로 5위를 달리며 당당히 석유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 1위는 반도체가 아닌 석유입니다. 또한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은 40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2년 국내 최초 정유사인 현재 SK에너지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 출범 후 전세계 거래의 30%, 중동을 포함한 50개국에 한국산 석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보면 원유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탄화수소 혼합물인 석유를 말합니다. 석유 제품은 이러한 원유에서 혼합물을 분리해서 정제한 석유로서 가솔린, LPG 등유, 경유, 중유, 휘발유, 아스팔트, 나프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이란 이러한 석유 제품,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생산된 제품으로 알코올과 벤젠, 플라스틱, 합성 섬유 등 300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정제해서 재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유 수입도 늘고 에너지 소비 산업도 많아서 원유 수입 세계 4위입니다. 하지만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54% 이상을 재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정유사들의 매출 50%는 수출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채굴된 자연 그대로의 원유는 정제를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검은색 혼합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정제 기술과 산업은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의 정제 기술력과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은 3대 정유사로서 울산, 여수, 온산에 정유소를 갖고 있으며 3사 모두 세계 10위권 내 규모이며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체 영업이익의 30%가 석유 관련 제품이며 3사 외에도 현대오일뱅크는 매출의 46%를 수출하고 있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 생산으로 향후 3천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전통적인 효자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선박이었지만 2012년 이러한 한국 수출 품목의 1위는 석유가 차지하게 됩니다. 석유 수출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는 수출 품목으로 현재 한국 총 수출액의 1위는 석유 제품 10% 이상이며 2위는 반도체 9%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수출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은 2019년 무역 규모가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세계에서 6번째 무역 경제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 50개국에 한국산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민의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출성과 도전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석유 산업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CKB 자료는 일본은 2018년 기준 기타 경유 등에서 총 434억 6,933만 원어치를 수입했지만 이 중 한국에서만 99% 이상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경제지 니케이 비즈니스는 자국 정유사들에게 한국에서 배워라라며 굴욕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석유 정제 능력은 한국의 2배 달했고 13개의 정유업체는 1990년대 이후 현재는 2개로 재편된 상태입니다. 1997년 일본의 정제 능력은 506만 배럴로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생산지였고 2017년 정제 설비 능력은 세계 5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쫓던 한국이 2018년 이러한 일본을 역전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몰락 이유는 지난 20년간 내수에만 의존하다가 소비력이 자연스럽게 줄며 퇴화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벽에 봉착하며 유류 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생산 능력을 계속 높여 수출로 빠르게 전환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이후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수출 중심의 탄탄한 수익 구조의 거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CKB 자료에 따르면 정유산업 초기 우리 정부의 배치 전략도 한국의 정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국 12의 분산형으로 정유시설을 배치한 반면 한국은 집중형으로 울산 등 몇 곳의 정유산업 단지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일일 정제 능력은 84만 배럴로 일본의 18만 배럴보다 5배에 달해서 정유산업은 장치산업 특성상 그대로 수익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 국가의 기간 산업을 한국에 하나둘 빼앗기는 일본은 이러한 한국과의 격차를 두고 원인과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를 개최하며 분석에 골몰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은 한국 정유산업의 집중화와 대형화 전략을 알아냈고 그대로 모방을 해서 2개의 정유사로 재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통합 전략은 합병만이 이뤄지고 최신 설비 소입은 지연되면서 노후된 설비가 계속 가동되며 생산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구조상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중간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천문학적인 최신 시설에 투자하는 결정은 몇 년 더 걸릴 거란 생각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며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여타 정체된 산업들의 공통된 고질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초음가스가 생산되던 동해다시일 가스전은 2007년 생산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동해다시2 가스전에서 2021년 6월까지 천연가스와 원유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호주 석유개발사인 우드사이드와 함께 동해 8광구와 6-1 광구 북부에 대한 조강권을 확보하고 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번영을 일으켜내고 있는 것입니다.